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문태고등학교 교사 박호림입니다. 사실 우수 사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오랫동안 인공지능 중심 고등학교를 운영해 오면서 교육과정 어떻게 편성했었는지에 대한 그런 공유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뭐 새롭게 하시는 학교도 있을 테고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학교도 있을 텐데요. 우리 학교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 비교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화면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 전에 AI 중심 고등학교라고 했습니다. 올해부터 AI 정보 교육 중심 학교로 바뀌었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사례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 운영했었는지 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방에 있습니다. 전남 목포시에 있어요. 문태고등학교고요. 학급은 21개 학급, 학년당 약 7개 반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500명에서 1명 빠진 499명이네요. 당연히 담당 교사는 정보교사가 2명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당연히 1명이었지만 지금은 2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교육과정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인공지능 융합교육과정 운영 4년 차가 되겠습니다. 학교 전경이고요. 밖에서 볼 때는 되게 좀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그 전에 인공지능 융합교육과정 운영 중심 고등학교라고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아주 무시무시한 교육과정을 운영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3년간 최대 26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짜라라고 했어요. 도저히 나오지 않을 것 같지만 최대 26학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참가하는 선생님들만 26학점을 참가한 학생들만 26학점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다 거점 고등학교 운영을 해야 돼서 공동교육과정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2020년부터 실구축을 시작을 했고요. 2021년 입학하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했어야 되죠. 그래서 2021년 1학년 정보, 그다음에 2학년 정보교육 선택교과 시범 운영, 그리고 2022년에 잠깐만요. 하울링이 생겨가지고 2021학년에 1학년들이 혜택을 받기 시작해야 되고요. 그때 저희는 2학년들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미 이제 정보교사를 한 번 더 모셔와가지고 그때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2022년, 2023년까지 쭉 3학년까지 시범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AI 중심고는 2023년에 사업이 마감됐어요. 그리고 추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추가 신청을 받아서 추가로 신청을 해놨고 창의재단 관계자에게 질문 드려본 결과 3년간은 앞으로 유지가 될 거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에 AI 정보교육 중심 학교로 다 바뀌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24단위 공동교육과정 포함해서 24단위를 운영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죠. 우리 학교 교실 모습입니다. 처음에 지정받았을 때 1억으로 구축한 교실이고요. 저희는 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런 실을 하나 더 구축했습니다. 이게 AI 교실 1번이고 두 번째 교실은 전에 했던 걸 피드백을 좀 반영해서 조금 더 실용도가 있게 꾸민 교실입니다. 다른 학교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정보교사가 2명이고 정보교실이 2개 있다라고 하는 건 저에게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전남이고요. 전남에서는 중심고를 운영했던 학교에게 추가로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당 5,2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오늘 제가 설명드리기로 했던 게 AI 교육 과정 편성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했던 자료들하고 사실 교육 과정 편성이라고 하는 게 이미 선생님들 학교는 다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년에 어떻게 편성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 사례는 좀 짤막하게 얘기를 해보고 내년에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우리 학교는 어떻게 구성하겠다 얘기를 드려보고 선생님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으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재단에서 권고하는 AI 교육 과정의 로드맵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추천 로드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보를 기본적으로 배우고, 그리고 인공지능 기초, 그다음에 뭐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좀 수업을 많이 해보고 또 이런 교과서를 좀 보다 보니까 조금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많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정보를 배우고 인공지능 기초와 인공지능과 피지컬 컴퓨팅은 거의 동일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초를 배우든 인공지능 피지컬 컴퓨팅을 배우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해도 그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파이썬이 되게 유명해졌지만 그전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교과는 C 언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광주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에서 만든 프로그램 파이썬을 많이 찾는 분도 계셨고 작년에 만들어진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기초 파이썬이라고 하는 교과서도 새롭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래밍 과목은 이 정도 위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피지컬 컴퓨팅을 했으니 이제 사물 인터넷까지 가도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데이터 과학과 머신러닝, 인공지능과 미래사회는 수준이 비슷합니다. 인공지능과 미래사회는 과목명으로 볼 때는 되게 좀 범교과적이고 쉬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코딩으로 이루어진 교과다 보니까 이름만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보과학은 특수 목적고에서 가르치는 과목이지만 학생들에게 진로 선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보과제 연구는 새롭게 생긴 과목이죠. 근데 이 과목의 활용도가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교과서의 내용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 과목을 2022년에도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건의를 드린 상태고 창의재단에서도 인공지능 미래사회는 다음 단계로 넘어오기로 이미 얘기가 되어 있고요. 정보과제 연구도 듣기로는 죽이지 않고 살려서 넘어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편성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수학은 수학과 과목입니다. 그다음에 수리와 인공지능과 수학과 인공지능은 정보과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이런 로드맵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2021학년도 신입생 3개년 교육과정 편성표를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교육과정을 담당해 보신 분께서는 이런 표에 익숙하시겠지만 그러지 않은 선생님께서는 그냥 정보과 교육과정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정보과 교육과정을 보시면서도 전체적인 교육과정도 같이 살펴야 지금은 이런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2021학년도에 저희는 신입생 3개년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1학년 과정인데 1학년은 1학기 때 2단위, 2학기 때 2단위, 총 4단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 정보를 4단위로 운영을 했고 학급수 7개 학급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1학년들은 전부 다 전원 정보를 이수하는 학생들이었고요. 2학년 때는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어떤 교과에서 했냐면 탐구하고 묶어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탐구 인문 사회 진학 희망 학생들과 자연과학 진학 희망 학생들이 서로 다를 텐데 아무래도 정보 계열은 자연과학 진학하는 희망 학생들이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총 학기당 3과목씩 선택을 해야 돼요. 총 6과목을 선택할 수 있죠. 6과목. 그래서 사회탐구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과탐 총 10단위를 채우기 위해서 무조건 과탐 한 과목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아무것도 아지 않은 나는 그냥 정보 과목에 관심이 없어. 하지만 그래도 정보계열 한 과목 정도는 듣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선택을 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탐구지만 정보계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정보계열을 2개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열어놓았습니다. 자연과학 진학 희망 학생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사탐 한 과목을 들었어야 되기 때문에 과탐 3과목, 정보 2과목, 그리고 과탐 2과목, 정보 3과목을 들을 수 있었으나 실제 교육과정은 이렇게 오픈했지만 정보 과목 3개를 한꺼번에 듣는 학생들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그렇게 수치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4개 과목 중에 최대 2개 과목을
학생들이 선택해서 들었고 개설은 전부 다 됐습니다. 3학년 때는 단위수가 좀 높았어요. 3학년 때는 응용 프로그램과 인공지능 미래사회라고 하는 과목을 개설했는데 그 전에도 학생들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목요일과 화요일에 1시간씩 들어서 2단위짜리 편성을 한 적도 2021년도에는 그렇게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 사물 인터넷과 자료 구조를 2단위 운영을 했는데 좀 2단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3학년 때는 2개 과목 중에 1개 과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프로그래밍 쪽에 관심이 있었던 학생은 응용 프로그래밍을 선택을 했고 인공지능에 좀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인공지능과 미래사회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그 시도교육청 과목도 이렇게 많이 생기지 않을 때여서 교육과정을 이렇게 편성을 했었고요. 2022년부터는 굉장히 다양한 과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만 과목이 조금 달라진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초를 대거 신청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정보과제 연구라고 하는 과목도 많이 응용을 하게 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택하는 학생들이 똑같았기 때문에 6과목 중에 어떻게 선택하는지는 2학년들 선택에 이런 오픈을 해뒀던 부분이고요. 3학년들 역시 과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데이터 과학과 머신러닝과 빅데이터 분석으로 바뀌었는데 그 바뀐 이유는 저희가 학교의 이 지역 내에서 거점 학교의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학교하고 공동교육 과정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만 너무 선호도 과목을 해버리게 되면 다른 학교에서 듣고 싶은 과목들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학교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선호도가 높은 과목을 공동교육 과정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공동교육과정도 24단위 안에 포함이 돼요. 그 전에는 26단위 별도, 공동교육과정 별도로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교육과정이 타이트했었다라는 그런 기억이 있고요. 지금은 타학교 수요 증거 과목 정보과학,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이런 과목들이 되게 좀 인기가 많았습니다. 실제 운영을 해보면 학교에서 학생들은 사실 이런 그 교육과정을 잘 모르고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인공지능과 미래사회라고 하는 과목이 되게 수요가 높았습니다. 정보를 배우고 싶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이 과목 자체가 너무 잘 만들어진 과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과목에 대한 혜택도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보과학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수준 높은 정보 계열 과목을 듣기 위해서 신청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2년도에 운영을 했던 1, 2, 3학년 그런 학급 결과예요. 학급 결과가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1학년 때 정보를 전부 다 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에 인공지능 기초 3개 반, 정보과제 연구 1개 반, 프로그래밍 1개 반이 구성됐고요. 3학년에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1개 반, 응용 프로그래밍 1개 반 이렇게 구성이 돼서 운영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두 분이었기 때문에 한 분은 주 14시간, 한 분은 주 15시간으로 진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교육 과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1학기에 정보과학, 그다음에 2학기와 겨울방학을 이어서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교육 과정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고 다른 학교 인근의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오프라인으로 공동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짰던 거고, 저희는 선생님이 두 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 두 과목도 같이 개설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 이제 총 24단위의 공동교육 과정을 포함하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교육 과정이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좀 여유 있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학점 단위가 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 전에는 오픈은 해놨지만 선택하지 않는 교과도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은 총 24단위 이상 편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교육 과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2학년 선택 교과를 이제 3과목으로 바꿨습니다. 인공지능 기초, 프로그래밍, 정보과제 연구 이 3과목을 총 6과목 내에서 선택을 하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문사회 진학, 자연과학 진학 희망 학생들이 선택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인공지능 기초 3개 반, 프로그래밍 2개 반, 정보과제 연구 1개 반, 저희는 총 7개 학급이니까요. 전체 학생이 다 선택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의 학생이 정보 과목을 1과목 정도 이수를 하고 추가로도 이수한 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3학년에는 올해 인공지능 수학을 공부하신 선생님께서 이제 수학과에서도 인공지능 수학에 대한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수학과에서도 개설을 하고 이런 탐구 과목에서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학년 정보를 마치면 2학년 때 인공지능 기초 프로그래밍 정보과제 연구 맥시멈 2과목 정도는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3학년 때 역시 2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나머지 인공지능 수학에 관심 있는 학생은 별도로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2023년 작년도 학생들 선택했던 그런 교육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1학년 의무니까요. 1학년 의무니까 4단위로 학기당 주 14시간 진행을 했고 2학년은 인공지능 기초 3개 반, 정보과제 연구 1개 반, 프로그래밍 2개 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학년에 한 과목만 오픈이 돼서 이렇게 주 14시간, 주 15시간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정보 교육 과정만 보면 뭐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교육 과정 부장하고 엄청나게 많은 소통을 해야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다른 교과와 형평성이나 이제 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2022 개정 교육 과정 같이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학기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그 얘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공동 교육 과정을 조금 늘렸습니다. 정보과학, 그다음에 응용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늘려서 두 분이기 때문에 최대 많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개설된 인공지능 교육 과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보면 1학년 때 정보를 선택하고요. 2학년 때 인공지능 기초 프로그래밍 정보과제 연구에서 맥시멈 2과목을 선택을 합니다. 2과목. 그리고 3학년에서 이 2과목 중에 데이터과학과 머신러닝 중에 한 과목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도 더 나는 수업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다른 부족한 과목들을 채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봐도 국영수 사과에 맞먹는 정도의 이런 학점 단위가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엄청 많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죠. 다 정보교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봤을 때 최소 이수하는 학생들은 정보는 의무적으로 듣기 때문에 2학년 때 한 과목 정도, 그리고 최소 이수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듣고 있고요. 약간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정보과제 연구도 들어보고 3학년 때 데이터과학 머신러닝까지 듣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우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추가된 교육과정을 많이 듣게 되죠. 매우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학기별로 공동교육과정을 추가로 이수하고 있고요. 우리가 덕후라고 하잖아요. 정보계열로 진로를 몰입한 학생들은 거의 빠지지 않고 정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학생들이 소수지만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을 설명드려도 와닿지 않을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 교육과정이 짜여져 있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는 저렇게 운영했구나라고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 2022년 개정교육과정이죠. 이거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과목도 바뀌고 또 학기제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선생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뀌었죠. 정보교과가 생겼습니다. 기술 과정에 들어있다가 이제 다시 나오게 되었죠. 정보라고 하는 교과가 생겼고요. 인공지능 기초와 데이터 과학, 여기서 데이터 과학이 추가로 고시 과목이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생활이 추가가 돼서 공식적인 과목만 이렇게 4과목이 운영이 됩니다. 또 정보과학이라고 했던 과목도 정보 계열로 분리가 돼서 과학과 진로 선택 과목이 전문교과 과목이지만 정보교과군의 정보과학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정보통신 전문교과에도 이런 과목들이 있고요. 우리가 프로그래밍으로 운영했던 이 과목도 여기에 들어있는 과목인데요. 그 전에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과목은 C 프로그래밍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올해 성취 기준을 보면 2022 개정교육과정은 각종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종류가 딱 명시되지 않았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과목 선택하시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프로그래밍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2022 개정교육과 내년에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좀 약간 위계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1학년의 정보를 무조건 가르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저희 희망입니다. 그래야만 그런 다른 교과를 들어도 조금 위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1학년의 정보를 가르치게 되고 2학년의 선택 교과를 가르치겠죠. 인공지능 기초, 소프트웨어 생활,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정보교사연합회 정홍열 회장께서도 이런 과목에 대한 이런 연수를 좀 해주셨지만 이 교육과정 만들 때부터 소프트웨어 생활은 범교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략적인 과목이에요. 소프트웨어 생활을 선택할 때 좀 유리하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과정 설계할 때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학년 때 정보하고 2학년에 이런 과목들을 선택하게 할 계획이고요. 데이터 과학을 3학년으로 넘겨서 좀 심화할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창의재단에서 살아날 수 있는 과목들이 있겠죠. 정보과제 연구 또는 또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인공지능과 미래사회는 이미 확정이 됐고 정보과제 연구도 꼭 살려달라고 하는 부탁도 드렸지만 아마 죽이지 않을 거다. 뭐 사람은 아니지만 이걸 없애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2022년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교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기초 파이썬, 뭐 제가 이 책을 쓴 책은 아니지만 최근에 파이썬이 되게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공지능과 같이 다룰 수 있는 책이 있어서 역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보과학은 특목고나 우수 학생들에게 대해서 되게 굉장히 선호 과목이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학기 단위예요. 학기 단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는 7개 반이에요. 그리고 정보교사가 2분 계십니다. 학기에 정보 7개 반을 4단위로 개설을 하잖아요. 4단위로 개설하면 어떤 상태가 발생되냐면 이 정보만 28시간을 해야 돼요. 28시간. 그럼 정보교사 2명이 투입이 되면 14시간씩 딱 맞습니다. 물론 더 할 수도 있지만 14시간이 맞아요. 그러면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여유가 되게 줄어들게 되죠. 어떤 학교에서는 이렇게 2가지로 구성을 할 겁니다. 학기별로 할 수 있어요. 1학기, 2학기 할 수 있어요. 근데 1학기에 우리 학교 같은 경우 4개 반이 되고 2학기에 3개 반이 되면 정보는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내신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의 반을 운영하는 학급에서는. 그래서 학교에서는 원칙적으로 홀수 반일 경우에는 학기별 개설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해서 저희는 비공식적으로 아직 5월 달에 확정을 짓겠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정보는 2학기에 개설할 계획이에요. 그럼 1학기에 뭐 할 거냐? 이미 정보를 배워온 학생들이 있잖아요. 배워온 학생들이 여러 가지 선택 과목을 2학년, 3학년 때 선택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때 이런 선택 교과를 하게 할 거고 1학기에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과목이 부족한 학생들은 소프트웨어 생활 정도를 추가로 선택하게 해서 조금 더 심화된 과목들로 이 교육과정을 이뤄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확정 짓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게 1학년 2학기에 정보 과목을 가르치고 2학년 1학기에 인공지능 기초, 소프트웨어 생활 프로그램 선택을 하고 2학기에도 추가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왜냐하면 용선 자체는 내신 등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한 거고요. 3학년 때 이 과목들을 선택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요도가 많은 그런 과목들 역시 공동교육과정으로 타 학교와의 형평성을 좀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교육과정이 결국은 진학과 연계가 돼야 되겠죠. 정보교육과정을 많이 운영을 하면서도 어떻게 되면 이런 우리가 정보교육과를 운영하는 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대학에서도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게 진로 역량으로 분리돼서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교과 성취도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사실 정보 계열 교과를 이렇게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성적으로 우리 정복 효과에 대한 그런 교육 과정, 교육 효과 세특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진로 탐구 역량에 이런 정복 효과를 이수함으로써 분명히 플러스가 있을 거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학교는 아주 입학 실적이 굉장히 대단한 학교는 아닙니다. 인문계 고등학교고 목포 지역은 평준화 고등학교예요. 평준화 지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에게 좀 제가 좀 만족스러워하는 부분은 우리 학교는 이런 교육과정 외에도 아이디어톤이나 해커톤 이런 활동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정보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고 추가로 아이디어톤이나 해커톤을 했던 학생들이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어톤, 문제 해결 방식 이런 수업들과 또 이런 활동들을 같이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실제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복 효과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복 효과가 주체할 수 있는 과목 이런 내용들이 아이디어톤 해커톤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과와 융합을 하지만 정복 효과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에서도 해결을 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자율교육과정으로 아이디어톤을 진행한다든지 추가로 일정 기간 동안 해커톤을 하는 활동들을 교육계획서에 올려서 학생들이 활동을 하고 기록을 했던 게 저는 입학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 학생도 정말 고맙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 정보교육과정과 활동들이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톤 활동이라든지 또 실제로 학생들이 문제 해결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 문제 해결하는 과정들 속에 학생들의 창의력이 좀 길러진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디어톤 할 때는 보통 넓은 범위를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1학년 같은 경우는 좀 한정을 지었어요. 가까운 곳에 있는 지속가능 발전, ESG 경영에 대한 문제 해결. 그리고 2학년은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진행을 했었고요. 해커톤은 추가로 여기에 피지컬을 좀 더해서 진행을 하는 활동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점점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매년 신청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 장소도 점점 넓은 곳으로 가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해커톤이라든지 이런 정보교과가 중심이 되는 이런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서로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보교사 혼자 나 이런 과목을 개설하고 싶어요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TU가 부족한데 학기별로 전부 몰빵해서 수업을 개설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AI 생성형 AI가 만들어 놓은 이 그림을 보는 것처럼 개정교육과정 시간표를 짜려고 하는 교육과정 부장들은 엄청난 고민에 빠져 있을 겁니다. 이 고민 속에 여러분들도 이런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2022 개정교육과정이 에서 특히 정보교육과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이 훨씬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딱 정확히 4시가 됐어요. 사실 좀 더 빠르게 끝내고 질의응답을 하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혹시 제가 답변을 여기서 다 못 드리게 되면 연구원님 말씀드렸던 밴드라든지 이런 질의응답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해결해보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 승인이 나야 되는 것 같은데 창의재단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목에 대한 포기는 일단 안 하고 할 것들을 먼저 정했다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연장된 과목이 우리 일단 정보 과목이 많이 생겼으니까 지금 내년도 교육과정은 일단 정보나 인공지능 기초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교육과정을 짜고 그 학생들이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는 그때 살아남은 교과들을 충분히 거기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선택하는 과목들은 인공지능 기초, 그다음에 정보, 교과 위주로 편성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성원 선생님 사랑합니다.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듀얼 모니터가 아니라 선생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너무 혼자 막 달린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도 많은 관심과 정보교과에 대한 그런 화이팅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밴드 해주시면 같이 공유하는 답변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